타인의 취향. 즐겨보던 TV 프로그램에서 남자들의 잇 아이템이라며 수염 파우더를 소개하고 있었다. 수염 파우더가 뭔가 했더니 영화나 드라마의 분장처럼 가루로 된 수염을 브러쉬를 이용해 피부에 붙이는 제품이었다. 좀 쓸데없어 보이긴 했지만 수염을 기르고 싶은데 수염이 안 나거나 숱이 부족한 남자들의 귀가 솔깃할 만했다. 그건 그렇고 그걸로 수염이 잘 만들어질까? 남성 출연자들이 직접 시연에 나섰다. 어설픈 실력 때문인지 제품의 한계인지 다들 우스꽝스러웠고 스튜디오는 웃음바다가 됐다. 그 모습을 한심하게 쳐다보던 여자 진행자가 이런 질문을 던졌다. 대부분 여자는 수염 기른 남자를 극도로 싫어하는데 왜 이렇게까지 해서 수염을 기르고 싶냐는 것이었다. 그 질문에 한 남자 출연자는 이렇게 답했다. 수염은 여자들 마음에 들기 위해 기르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남자들의 로망이라고. 그리고 여자 중에도 소수지만 수염 마니아가 있어 괜찮다고 했다. 미지근한 다수를 공략하는 것보다 열광적인 소수를 공략하는 게 더 성공률이 높다는 말도 덧붙였다. 나는 단번에 설득당하고 말았다. 뭔가 깨달은 것 같은 기분. 깨달음은 불현듯 수염 파우더와 함께 찾아온다. 앞서 이야기한 수염 전략은 선택과 집중을 의미한다. 두루두루 다 잘하려 하지 않고 한 가지에 집중해서 성과를 높이는 전략. 수염 전략은 다수에게 잘 보이는 걸 과감히 포기하고 수염을 좋아하는 소수에 집중한다. 우리가 평소에 즐겨 쓰는 전략과는 아주 다르다. 보통은 여자들이 좋아하는 헤어스타일이나 여자들이 좋아하는 코디 같은 걸 검색해서 호불호가 적은 다수의 취향에 자신을 맞추려고 노력한다. 그와는 반대로 여자들이 좋아하든 말든 자기 만족을 위해 수염을 기르고 수염을 좋아하는 소수의 사람만을 만나겠다는 당당함은 쿨하다 못해 존경스럽기까지 하다. 여자들이 좋아한다는 걸 모조리 했는데도 경쟁력이 떨어지는 이유는 다른 이들과 같은 걸 하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 사람들의 취향이 다양하고 수염을 좋아하는 여자들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왜 간과한 것일까? 수염은 안티가 많은 대신 경쟁자가 적은 블루오션이다. 우리는 왜 소수의 취향을 무시해 왔는가? 우리는 왜 안티를 두려워하는가? 좀 더 많은 사람이 좋아할 만한 걸 그려야 할까? 친한 동생으로부터 이런 고민을 들었다. 물론 나도 하는 고민이다. 창작자라면 이런 생각 한 번쯤은 한다. 세상의 반응이 뜨뜻미지근해서 자신이 하는 작업에 확신이 떨어지고 한없이 불안한 마음이 들 때 이런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다. 이 긴 어둠을 끝내고 어서 빨리 세상의 인정을 받고 싶어서다.
그것은 경제적인 이유기도 하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많은 사람의 사랑과 인정을 받고 싶어서다. 그럴수록 작가로서의 정체성과 대중의 취향 사이에서 고민은 깊어진다. 나 또한 그런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결론은 결국 하나마나한 고민이라는 것이다. 만약 많은 사람이 좋아할 만한 걸 해서 인정을 받을 수 있다면 그렇게 하라고 말해주고 싶다. 작정하고 많은 사람의 마음을 든다는 것, 그거 알고 보면 되게 어려운 일이다. 대중들이 좋아할 만한 스토리에 유명 배우가 출연하여 흥행을 목표로 만들어진 수많은 상업 영화가 줄줄이 망하는 걸 보면 알 수 있지 않은가?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걸 대놓고 해도 실패하기 일쑤다. 사람들의 취향은 정말 각양각색이어서 도무지 종잡을 수 없다. 대중적인 성공을 거둔 작가들의 작품들을 보면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걸 해서 성공했다기보다는 본인들이 하고 싶은 걸 했는데 그걸 많은 사람이 좋아해 준 것이라고 보는 게 맞다. 그런 걸 두고 취향을 저격했다라는 표현을 쓴다. 작품이 성공한 이후에 성공 요인을 분석했더니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요소들로 이런 것들이 있었더라 하는 거지 꼭 그 요소들 때문에 성공한 건 아니라는 말이다. 되레 많은 사람이 좋아할 만한 게 아닌데 의외의 대중적인 인기를 얻은 것들도 많다.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작품은 그야말로 결과론적인 이야기다.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작품이라는 게 정해져 있다면 나부터 당장 하겠다. 성공이 보장되는 걸 안 할 이유가 없지 않은가? 쿠엔틴 타란티노 감독의 영화를 좋아한다. 그의 첫 영화 저수지의 개들 때부터 열렬한 팬이다. 쿠엔틴 타란티노의 영화는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대중적이지 않다. 대놓고 B급 정서로 무장한 그의 영화는 애초에 많은 사람을 만족시킬 생각 따윈 없다는 듯 줄기차게 폭력적이고 조금은 황당한 자신만의 스타일과 이야기로 폭주한다. 마니아층만 좋아할 그의 영화가 전 세계적으로 폭넓은 사랑과 인정을 받는다는 건 시사하는 바가 크다. 많은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역설적이지만 대중의 취향에 맞추려 하지 않고 자신만의 개성과 세계관을 밀어붙여야 하는 건 아닐까? 그 세계가 설득력 있다면 대중은 열광한다. 저격당하는 것이다. 오빠, 여자들은 수염 싫어해요. 수염 좋아하는 여자들이 있는 걸 모르는구나. 수염 기른 남자가 별로 없어서 이쪽 나름 블루오션이야. 세상은 넓고 취향은 다양하다. 개성이 곧 경쟁력이다. 대중을 맞추려 눈치 보는 작품은 얄팍할 수밖에 없다. 대중은 그걸 귀신같이 알아채고 외면한다. 차라리 개성 있는 편이 낫다. 그게 바로 수염 전략이다. 대중적인 인기를 누리는 쿠엔틴 탄티노지만 그의 영화를 싫어하는 안티들도 많다.
봐라. 어차피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는 건 불가능하다. 사람들에게 맞추려 하면 점점 힘들어진다. 사람들의 마음은 알 수 없을 뿐더러 그들의 변덕에 이리저리 휘둘리게 될 테니까. 나만 해도 이게 좋았다, 저게 좋았다 한다. 그 마음을 어떻게 맞춘단 말인가? 자신이 좋아하는 걸 한다고 모두에게 인정을 받는 건 아닐 것이다. 그래도 다행인 건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걸 해도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어차피 결과를 알 수 없다면 자신이 좋아하는 걸 하는 게 낫다. 남들의 인정에 목매지 말고 자기 세계에 집중하다 보면 그 세계가 더 단단해져 결국은 사람들도 인정하게 되지 않을까? 끝내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적어도 하고 싶은 걸 실컷 했으니 남들의 취향에 맞추려고 노력만 하다 끝내 인정받지 못하는 것보다는 낫지 않은가? 모두를 맞추려다간 아무도 못 맞출 수 있다. 그러니 많은 사람에게 잘 보이려 하지 말고 우리 모두 수염을 기르자. 무난한 사람보다는 개성 있는 사람이 되자. 안티를 두려워하지 말자. 우리가 개성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많은 사람에게 사랑받고 싶은 유치한 마음 때문이라는 걸 되새긴다면 선택은 한결 가벼워진다. 그나저나 이런 이야기는 성공한 사람이 해야 설득력이 있는데 나처럼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사람이 하니까 설득력 무지 떨어진다. 미안하다. 그냥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걸 찾는 게 나을지도 모르겠다. 부디 건투를 빈다. 내 삶도 드라마 같으면 좋겠다. 어릴 적에 이런 상상을 했다. 지금의 아버지는 친아버지가 아니고 내 친아버지는 따로 있다고. 아버지, 죄송합니다. 친아버지는 어마어마한 재벌인데 어쩌다 아들인 나를 잃어버리게 됐고, 나를 찾기 위해 여기저기 수소문해 봤지만 아직 찾지 못하고 있다는 상상 말이다. 머지않아 친아버지가 나를 찾게 되면 이 지긋지긋한 가난과도 이별이야. 황당한 상상인 걸 알지만 내게도 드라마 같은 일이 일어나길 바라며 헛된 희망을 품었었다. 아무튼 하지만 20살이 되도록 친아버지는 날 찾아오지 않았다. 사람 찾기가 그리 쉽지는 않은 모양이야. 우리 회장님이 아직도 나를 찾지 못하는 걸 보면 상상의 친아버지는 친구들에게 던지는 실없는 농담거리로 종종 등장할 뿐이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흘러 나는 친아버지를 잊었다. 40년 가까이 살았는데도 안 찾아오는 걸 보면 이젠 깨끗이 잊고 살아야지 싶다. 아쉽지만 내 인생의 드라마는 없었다. 내 삶은 평범하게 흘러왔다. 놀라운 반전도 없이 그냥 그렇게. 아, 시시하다. 평생 SNS라는 것을 해본 적 없는 내가 얼마 전 인스타그램을 시작했다. 나와 함께 인스타그램을 시작한 지인은 며칠 동안 인스타그램에 푹 빠져
이것저것 둘러보더니 한숨을 쉬며 이런 말을 했다. 다들 잘 사는데 나만 이렇게 사네? 내가 인스타그램을 시작하고 느끼는 마음도 그와 별반 다르지 않았다. 다른 이들의 창작물들은 끝내주게 멋있는 것 같고 인생도 즐거움으로 가득 찬 것처럼 보였다. 다른 이들은 매일 맛있는 것을 먹고 좋은 곳에 살고 멋있고 예쁜 옷을 입고 거기다 외모도 잘났네 잘났어. 드라마가 따로 없다. 다들 주인공인데 나만 이렇게 엑스트라로 사나 싶어 우울했다. SNS를 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걸 알았지만 나는 괜찮을 줄 알았다. 그런데 아니었다. 아직 수련이 부족한 게야. 몇몇 계정을 둘러보는 것만으로 이렇게 쉽게 무너질 멘탈이라니. 이대로 무너질 순 없다. 내 삶도 꽤 괜찮아. 좋아, 나도 보란 듯이 잘 살고 있다는 걸 보여주겠어. 음식 사진을 찍어본 적 없던 내가 음식 사진을 찍는다. 그러다가 이내 우울해진다. 내가 어디서 뭘 먹었는지 찍어 올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다. 셀카 고자라는 이유로 셀카를 피해왔던 내가 셀카를 연습한다. 그러다가 또 우울해진다. 아, 나는 셀카 고자가 아니라 얼굴 고자였구나. 고맙다. 좋은 걸 알려줘서. 인생은 배움으로 가득하다. 찾아봐도 내 인생은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것이 별로 없다. 그래서 올릴 사진이 없다. 아, 내 인생은 대체로 시시하다. 이런 시시한 것들을 누가 봐주기나 할까? 드라마를 잘 보지 않는 나지만 시즌 때마다 꼭 챙겨보는 드라마가 있다. 오구실이라는 웹 드라마인데 2분 남짓한 짧은 에피소드들로 내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았다. 나는 왜 이 드라마가 좋은 걸까? 이 드라마엔 재벌이 나오지 않는다. 가슴 절절한 운명적인 사랑도 없고 주인공을 괴롭히는 악인도 없고 출생의 비밀도 없고 살인사건도 없고 도깨비도 나오지 않는다. 이 드라마에선 별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소개팅을 하거나 야근을 하거나 토마토를 기르거나 맥주를 마시는 게 고작이다. 물론 호감 있는 남자와 설레는 순간들도 있지만 보통의 드라마에서 멋진 남자들이 죄다 여주인공을 사랑하는 것에 비하면 대체로 시시하다. 이런 이야기들로 드라마가 되나 싶지만 그 시시함이 이 드라마의 매력이다. 내 삶과 별반 다르지 않은 별거 아닌 이야기도 드라마가 될 수 있다니